3월 중에 전세계 축구 리그가 휴식을 갖고 A매치가 치러지게 됩니다. 한국도 내년에 열리게 되는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 8라운드를 위해서 두 차례 경기를 하게 되는데 11월에 모두 원정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3월에 20일과 25일 두 경기 모두 한국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소집 명단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팬들에게 당연히 주전으로 보고 있는 선수들이 뽑히겠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다 뽑았습니다. 아니,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붙박이 주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성인데요. 이재성은 손흥민과 동갑내기입니다. 이재성을 모르는 팬들은 없을 텐데 유럽 5대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고 팀에서도 주전인데도 이재성에게 갖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성은 K리그에서 이미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고 중국에서도 거액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건 26살에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속했던 홀슈타인 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으면서 3년 동안 활약했지만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이겨내지 못하면서 1부 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마인츠라는 팀으로 이적했는데 마인츠는 당시에 13위 팀이었습니다. 마인츠라는 팀도 분데스리가에서 명문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한국의 붙박이 미드필더인 이재성이 유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곳은 이 정도 급의 팀이어야 한다고만 받아들였죠. 이재성의 플레이는 골을 많이 넣고 어시스트를 많이 하고 혹은 개인기를 발휘하면서 상대를 휘젓고 멋진 수비로 눈에 띄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축구에 눈을 뜬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경기장에서 순간순간 상황을 읽고 최적의 패스와 위치를 선택하고 팀의 공격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 가담도 하면서 팀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건 머리가 좋다고만 될 수도 없고 엄청난 활동량과 멘탈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선수는 감독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재성은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후에 항상 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인츠에서도 주전이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주전이었습니다. 나이가 32살인데도 주전입니다. 마인츠는 10여 년 동안 최고의 성적은 6위였습니다. 8위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중하위권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지난 시즌에는 강등 직전이어서 한 시즌 10개월 동안 강등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종 13위를 했지만 강등과의 승점 차는 단 2점이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2승 3무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정말 시컵했을 거 아닙니까? 팀도 그렇지만 이재성도 이제 만으로 32살인데 더 좋은 무대에서 적응을 해도 모자를 판에 팀이 강등되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마인츠라는 팀이 이재성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서 올 시즌 미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팅엄, 본머스, 볼로냐, 울버햄튼 같은 팀에게만 이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인츠가 24경기 만에 6위에 올라있으면서 유럽대항전 출전이 가능한 순위가 되더니 리그 25라운드 뮌헨글라트바흐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3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미넨, 레버쿠젠 다음인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최근 지금 4연승입니다. 글라트바흐가 최약체팀도 아닙니다. 6위 팀과 8위 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마인츠는 3-4-3 포메이션으로 글라트바흐를 상대했습니다. 최전방에 이재성, 요나탄 부르카르트, 파울 네벨이 배치됐고 중원은 은베네, 나딤 아미리, 사노 카이슈, 앙토니 카시가 받쳤습니다. 3백은 도미니크 코르, 모리츠 헨츠, 데니다 코스타가 호흡을 맞췄고 골키퍼는 로빈 젠트너였습니다. 마인츠에는 홍현석도 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출전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홍현석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벤치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재성은 미드필더라고 했죠.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공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성은 중원과 측면을 자유로이 오가면서 마인츠의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이 경기는 전반 38분 이재성의 돌파와 크로스로 경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연 이재성이 왼발 컷백 패스를 보냈고 네벨이 이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성은 이제 리그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득점이 되는 순간 이재성은 편안히 누워버리면서 기뻐했습니다. 후반전에도 눈부셨습니다. 후반 3분 이재성이 상대 박스 앞에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었고 프리킥을 통해서 아미리가 킥을 한 것이 코르가 헤더했고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재차 밀어넣으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거기다 2대1로 간신히 앞선 상황에서
후반 32분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이재성과 원투 패스를 받은 아미리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승리의 추가 완전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재성이 11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체력 고갈이 될 수 있었던 이재성은 후반 42분이 되어서 관리차 교체를 해주었고, 이대로 마인츠는 3대1 승리로 리그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것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재성은 87분을 소화하면서 2도움 포함 패스 성공률 89%, 기회 창출 2회, 슈팅 1회, 드리블 1회, 공격 지역 패스 5회, 태클 1회, 가로채기 3회, 리커버리 8회 등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인 8.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분데스리가를 접수하는 기록이죠. 이재성은 이날 2도움을 추가하면서 리그 6골 5도움을 기록하게 됐고, 진짜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인츠는 올 시즌 이미 여러 차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인츠가 분데스리가 최강팀 뮌헨과의 경기에서 이재성이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뮌헨을 침몰시켰고, 지금도 뮌헨의 유일한 패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뮌헨이 무패 우승이 가능할 상황에서 이재성이 제대로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이재성과 김민재는 함께 전북 현대에서 뛰기도 했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전반 41분경에 마인츠 역습이 이루어지고 크로스로 인해서 수비수 맞고 굴절된 걸 이재성이 달려들어서 골을 넣었고, 후반 14분에 이재성이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미 마인츠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9경기가 있다고 해도 이미 전반기에 도르트문트도 이기고 프랑크푸르트도 이기고 최근에는 라이프치히에게도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남은 9경기에서 강호들이 여전히 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챔피언스리그가 목적인 팀도 아닌데, 지금 이 폼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성적은 따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성은 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미 2주의 팀 선정도 몇 차례 되었었고 올 시즌 평균 평점이 7점이 넘습니다. 이재성이 이렇게 활약을 하면 한국 축구의 위상도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전세계 10위 안에 드는 축구팀 캡틴 손흥민, 전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뮌헨의 김민재, 프랑스에서 유일무이하고 토트넘보다 훨씬 빅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네덜란드의 명문팀에서 활약하는 황인범, 그리고 유럽대항전을 나가는 팀의 주전 이재성까지, 이 정도면 한국 축구는 진짜 더 이상 변방 축구팀이 아니죠. 나머지 포지션의 레벨이 아쉽긴 하지만 정말 한국 축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 1명과 풀백 1명만 있다면 8강 이상도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내년 월드컵이 손흥민, 이재성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텐데, 아무쪼록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활약하면서 다음 월드컵 때 1000만 명의 붉은 물결이 다시 전 세계 화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손흥민도 다음 시즌 떠나고 이강인도 꼭 이적하자. 이재성의 앞으로의 활약도 집중 체크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